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거울 속 내 얼굴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검버섯 때문에 속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손주재롱을 볼 때도 이 거뭇거뭇한 점들이 눈에 밟혀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비싼 미백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도 생각해 보셨지만 어깨에 엄두가 나지 않으셨거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줄 아주 특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의사들도 그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한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아주 오래된 지혜가 담긴 방법인데요. 바로 피마자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작고 투명한 기름 한 방울이 여러분의 검버섯을 단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옅어지게 하고 하루 전에 심지어는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영상에서는 피마자유가 어떻게 검버섯을 제거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단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밝고 깨끗한 피부를 되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놀라운 피마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공기형님,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심지어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피마자유 베이킹소다 페이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가 청소나 요리에만 쓰이는 줄 아셨을 텐데요. 피마자유와 만나면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답니다. 피마자유는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온 천연 오일로 강력한 항염증, 항균,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 재생을 돕고 노화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어주면 근석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알갱이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과 색소 침착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마자유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페이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깨끗한 작은 용기에 순수 냉압착 피마자유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압착 피마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을 가해 추출한 오일은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마자유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씩 넣어가면서 잘 섞어주세요. 마치 부드러운 치약 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 너무 되직하면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으니 적당한 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섞어보세요. 이 페이스트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소량씩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많이 만들어두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만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페이스트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피부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이 남아있으면 피마자유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깨끗한 피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를 톡톡 두드려 완전히 말린 후 준비한 피마자유 베이킹소다 페이스트를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을 이용해 검버섯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도톰하게 발라줍니다. 마치 연고를 바르듯이 충분히 발라주세요. 미존이 너무 얇게 바르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 해당 부위가 완전히 덮이도록 넉넉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트를 바른 후에는 그 위에 작은 반창고나 밴드를 붙여주세요. 이것은 페이스트가 밤새 옷이나 침구에 묻는 것을 방지하고 피마자유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고 피부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뒤척일 수 있으니 반창고를 붙여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페이스트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채로 하룻밤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창고를 제거하고 미온수로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세요. 단염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강한 세정제보다는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물로만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물론
3일 만에 놀라운 효과라는 말에 혹할 수 있지만 모든 피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어떤 분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서서히 재생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만약 피부가 민감하신 편이라면 처음 며칠 동안은 매일 밤보다는 격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 따가움 등의 자극이 느껴진다면 잠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해 주세요. 모든 천연 재료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한 자극이 계속된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피마자유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방법은 집에서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검버섯 관리법입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으니 피마자유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검버섯 제거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피마자유와 레몬즙 혼합입니다. 레몬즙은 천연 미백제로 잘 알려져 있죠.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톤을 밝게 하고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이겐 피마자유의 강력한 재생 효과와 레몬즙의 미백 효과가 결합되면 검버섯 제거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에 피마자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신선한 레몬즙을 한두 방울 섞어줍니다. 너무 많은 레몬즙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섞은 이 혼합물을 면봉에 묻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톡톡 찍어 바르세요. 이때 주변 피부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즙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바른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방법 역시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면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하다면 격일로 사용하거나 소량만 사용하면서 피부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다음 세 번째 방법은 피마자유와 비타민 E 오일 혼합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 방지와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버섯은 결국 피부 노화의 한 현상이므로 비타민 E는 손상된 피부 조직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 오일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동안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비타민 E를 터뜨려 사용해도 좋습니다. 피마자유와 비타민 E 오일을 1 비율로 섞어줍니다. 흡연은 이 혼합물을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세요. 손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오일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성공 방법은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하여 검버섯이 옅어지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는 방법으로 매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혼합물은 레몬즙처럼 햇빛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낮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속이 흡수가 완전히 된 후에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온찜지로 피마자유 바르기입니다. 이 방법은 피마자유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5분 정도 올려두어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온기는 피부의 모공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뒤이어 바르는 피마자유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찜질 후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피마자유, 단독으로 어저물 또는 앞에서 설명한 베이킹소다, 레몬즙, 비타민 E 오일과 혼합한 페이스트나 오일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피마자유의 유효 성분이 막힘없이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온찜질을 통해 피부의 긴장도 풀고 평안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마자유 사용과 병행하면 좋은 부드러운 각질 제거입니다. 검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생기는 것이므로 정기적인 각질 제거는 멜라닌 색소가 덮인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여 새로운 건강한 피부 세포가 올라오도록 돕습니다. 너무 강한 스크럽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검버섯 부위를 살살 문질러 주거나 순한 요소 파우더 클렌저를 사용하여 주일리에 가볍게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마자유 베이킹 소다 페이스트를 사용한 날에는 별도의 각질 제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각질을 관리해 주는 것이 피마자유의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내부적인 관리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며 숙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피부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피마자의 놀라운 효능과 그 사용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 재생을 돕는 피마자유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베이킹 소다의 만남, 그리고 미백 효과의 레몬즙,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E 오일, 흡수율을 높여주는 온찜질,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한 부드러운 각질 제거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비싸고 복잡한 시술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피마자유만으로 검버섯이 사라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답변은 꾸준함과 인내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법의 약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해온 피마자유의 효능은 분명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검버섯은 단지 피부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활기찬 일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는 우리를 더욱 젊고 생기 넘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게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더 큰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피마 자유를 활용한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과 즐거움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피부 타입이나 검버섯의 정도에 따라 효과를 보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드린 대로 단 며칠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 주 또는 몇 달간 꾸준히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능력을 피마자유를 통해 북돋아주는 것이죠. 또한 피마자유를 사용하면서 혹시라도 피부에 자극이나 불편함이 잠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 상태를 충분히 관찰해 주세요. 모든 천연 재료가 모두에게 100% 맞는 것은 아니니 자신의 몸과 피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알고 보살펴야 합니다. 피마자유는 아주 순한 천연 오일이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팔 안쪽 등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는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주 작은 양을 바르고 24시간 정도 기다려봐서 피부에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다면 그때부터 얼굴에 사용하셔도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보호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과 꾸준함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피마자유를 활용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피마자유 활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매일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